안녕하십니까. 생존 노하우의 폴리입니다. 오늘은 좀 평소랑 좀 다르게 좀 쉬어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늘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해야 된다. 미쳐야 된다. 뭐 비서처럼 일해야 된다. 동기부여, 막 열정, 막 이런 얘기를 늘 드렸지만 사실은 좀 오래 길게 자기의 그 텐션을 유지해서 일을 정말 잘하고 싶다면 진짜 중간중간 멈춰서 진짜 돌아봐야 되고 몸도 한 번씩 관리해줘야 되고 생각도 내가 너무 과하지 않나? 내가 혹시 회사 다니면서 주변에 나의 열정에 미쳐서 내 주변을 혹시 돌아보지 못하고 있나? 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두런두런 또 저에 대한 이야기, 좀 편안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경기 너무 안 좋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제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되게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한데 왜냐면 제가 이제 이 채널의 생존 노하우잖아요. 생존 노하우고 제가 뭐 돈을 열심히 일해서 뭐 많이 연봉을 많이 받았네. 뭐 그래서 성공을 했고 그 다음 뭐 어떻게 해내가는 얘기를 들지만 저는 사실 지금 되게 가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제가 그 너무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2017년도에 공황장애를 라는 병명을 얻었고요. 매출에 대한 압박감과 정말 과도한 업무량이 있었어요. 정말 과도한 업무량이 있는데 얘를 좀 조금씩 유두리 있게 좀 피해가거나 조금 조절하면서 뭔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놈의 그 뭐랄까 다른 데는 그렇게 자존심이 없는데 일에 있어서는 자존심이 엄청 강했던 것 같아요. 뭔가 지시가 떨어졌을 때 그걸 해내지 못하거나 굳이 지시가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프로젝트가 있었을 때 여러 부서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프로젝트의 시간에 딱 못 맞춰서 큰 영향을 준다면 되게 약간 뭔가 좀 가슴에 그런 스크래치를 쓸데없이 좀 그런 자존심 상하는 부분들 때문에 정말 너무 무리해서 일을 했었어요. 어느 순간 좀 숨이 막 안 쉬어졌고 숨이 안 쉬어진 거는 제일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어지러움증이 막 생겼었고 손에서 식은땀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소름이 이제 귀에서 계속 돋았었고 그 일정한 장소나 패턴에 가면은 숨이 좀 안 쉬어지거나 어지러움을 많이 느꼈었어요. 제가 정확히 좀 나가는 정말 몸이 좀 이상해졌다 할 때 제가 약간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옛날 같지 않은데 되게 많이 좋아했었는데 사랑했었어요. 좋아한 게 아니라 사랑했었는데 그 연말이어가지고 그 제일 친한 친구랑 오늘 이제 뭐 삼겹살이라도 하나 먹고 이제 집에 가자. 뭐 내일부터 연휴 쭉 있으니까 직장 직원들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삼겹살집인가 뭐 하여튼 그런 뭐 가브리살집인가 하여튼 뭘 들어갔는데 기본이 이제 소주를 시켜야 되잖아요. 고기를 구우니까요. 저는 회, 고기, 뭐 어쨌든 기본 안주가 세팅이 됐는데 술을 안 먹어본 적이 없는데 못 시키겠는 거예요. 너무 전 저 자신한테 너무 놀랐어. 이게 무슨 일이지? 오늘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긴 한데 저는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짬뽕이랑 소주를 먹고 이겨냈었거든요. 감기약처럼. 근데 그냥 그 같이 먹는 친구한테 야 사이다 시키자 그랬더니 그 사이다로 먹었고 그 다음에 연휴가 끝나고 홍콩 출장을 갔는데 출장지에서의 소주는 정말 귀하디 귀한 겁니다. 왜냐면 가격도 비싸고 보통 이제 맥주나 뭐 이런 거 먹는데 소주 한식집에 가도 비싸잖아요. 한식집에 가서 소주를 시켰는데 한 잔을 다 따라 놨는데 그게 입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납득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하다가 이 병원 저 병원 몸이 이상하니까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모든 테스트를 다 받았는데 어디에서도 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이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딱 한 병원에서 딱 그런 거예요. 약간 이러면서 제가 이 알약을 하나 들어본데 약간 공황장애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알약을 들어볼 테니
막 아플 때 그때 증세 중에 이제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몸살 증세도 있었어요. 머리가 두통이 너무 심한데 두통량이 듣지 않고 몸이 막 오한이 떨리듯이 아프고 막 그냥 끙끙 앓는 그런 증세도 있었는데 이 알약을 한번 그런 증세가 있을 때 다른 약이 안 들었어. 이거 먹어서 몸이 씻은 듯이 낫는다.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황장애입니다. 그러면서 몇 개의 알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설마 혹시 하면서 딱 먹었는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떠한 약도 듣지 않았는데. 그래서 공황장애임을 알았고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일을 할 수 없었던 게 되게 많았어요. 커피도 안 되고요, 술도 안 되고요, 무리하면 안 되고 일단은 그냥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었어요. 그러고 나서 약으로 버티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낫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일을 계속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냥 내가 이 회사를 다닐 때까지는 공황이랑 함께 가야겠다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드디어 발작을 일으킨 거죠. 재작년이었는데 발작이 일어나서 응급차를 불렀고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온몸이 제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몸이 활활 타서 죽을 것 같았고 막 이제 오바이트도 하고 진짜 딱 그 느낌이었어요. 죽는다. 난 지금 죽는구나. 구급차 이제 응급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대원분들이 오셔서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죠? 공황장애 증세 아시죠? 절대 죽지 않습니다. 지나갈 거예요. 이 말씀들을 되게 반복하시고 막 이제 약을 챙겨서 막 먹고 안정을 한 30분 이상 취했는데 그때 응급실을 갈 만한 병원이 없어서 회사 사무실에서 진짜 거기 모든 직원들이 목격을 했는데 정말 참혹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 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양심에 좀 걸렸어요. 그 연봉을 받는데 물론 지금까지 여기에 희생하고 뭐 노력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나는 나의 퇴사 일은 55살이었는데 5년 빨리 해야 되나? 막 이런 진짜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때 급여를 줄여서 일한다는 생각을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과연 가능했을까 싶어요. 근데 그냥 더 이상 책임감 있게 완벽하게 일을 할 수 없다는 거를 깨닫고 일을 그만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물론 다른 때는 많이 잡아주셨는데 그때는 너무 아픈 걸 알고 발작까지 일어났을 걸 알아서 이미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셨고 대신 지금 당장 그만두면 대안이 없으니 약간 짧게 그냥 전화하면 받아주고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와서 약간 자문의사처럼 일을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이렇게 좋았었어요. 일을 딱 멈추면 이제 통장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물론 뭐 퇴직금도 있고 뭐 그렇긴 했었지만 당장 매달 꽂히는 통장에 그 그득그득했던 돈이 영원히 된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얼마 전에 겪었는데 제가 1년 동안 자문이사를 했기 때문에 잘 이제 여러 가지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다가 원래 제 꿈이 좀 그런 거였거든요. 어쨌든 저는 회사를 55살에 마치면 컨설팅 일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테스타 삼아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이제 올해 아직 12월이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6월에 말에 정식으로 딱 그만두면서 제 통장에는 이제 영원히 된 거죠. 그래서 뭐 있는 돈을 쓰라고 주변에서는 얘기했었지만 저는 그러기 싫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주시는 월급으로 최저 이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한 뭐 세후로 하면은 한 뭐 얼마지? 내가 얼마 받았었지? 700인가? 800인가? 네, 정확히 모르지만 그 정도 이제 통장에 들어오던 돈이 사라지니까 한 750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라지니까 되게
제가 패션 유튜버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옷도 많이 사고 뭐도 많이 사고 막.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돈을 벌은 후부터는 누구한테 거의 얻어먹은 적이 없어요. 후배들은 무조건 100% 걔가 돈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무조건 사주는 스타일이었고, 특히 뭐 사업하는 친구들 아직 성장하지 못한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누구 만나는 게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물론 제가 많이 씨앗을 뿌려놔서 이제 만나서 사줘 하면 다 사주긴 했는데 뭐 그렇게 좀 그럼 또 매번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출을 좀 줄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취미가 좀 많아서 막 어렸을 때 못했던 걸 막 하고 있었거든요. 춤도 배웠고요. 춤 그 연예인 그 뭐라 그러지? 그냥 그 뭐야 아이돌이 춤추는 뭐 그런 거 춤추는 거 그런 것도 계속 규칙적으로 나갔고, 그 다음에 보컬 레슨도 되게 받고 싶었어가지고 보컬 트레이닝도 받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운동과 뭐 이런 걸 막 했었는데 다 끊었죠. 이제 수입이 없으니까 하고 싶었던 취미 다 끊고, 그 다음에 소비 완전 줄이고, 이제 힘들어서 항상 쿠팡이츠나 배달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집 요리로 다 바꿨고, 부모님들이 가끔 뭐 이거 준다 저거 준다 하는데 다 귀찮고 막 그냥 힘들고 아우 그냥 엄마 있는 거 먹을게 했는데 이제 가서 싹 쓸어오는 거죠. 이제 뭐 주신 대로 다 받아오고 그렇게 또 살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위축감이 들고 조바심이 나고 생산성 없는 이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퇴사를 하자마자 책을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계속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새로 만들고 취직하고, 내가 앞으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꿈꿔왔던 일들을 이제부터 시작하자. 지금까지는 유통업계나 마케팅 이쪽에서 약간 등 밀리듯이 떠밀리듯이 뭐 어느 순간은 물에 물 타는 듯이 술에 술 타는 듯,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만 그렇게 그냥 막 이제 그리고 막 생각할 틈도 없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한 달 후 다음 주 다음에 먹을 거, 다음 달에 먹을 것, 그 다음에 뭐 다음 주에 당장 특가할 것들, 그 다음에 바로바로 생산되고 개발되는 것들에 거의 막 시간이 막 이렇게 쫓겨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깊이 생각할 그런 시간들이 없었는데, 이제 하고 싶어 그런 이제 퇴사를 생각하면서 되게 많은 일을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능력이 안 돼서 못했던 거, 용기가 없어서 못했던 거,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됐던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은 건 하나, 용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생존 노하우라는 책도 썼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컨설팅 일이 진짜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번 달부터, 아니구나 11월이니까 저번 달부터 새로운 회사에 컨설팅 일도 하기 시작했고, 틈틈이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배웠습니다. 유튜브도 배웠는데 사실 그 프리미어 프로 그 프로그램이 되게 컴퓨터에 지금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지금 한 대인데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되게 비싼 걸 사야 된대서 그냥 안 사고 있습니다. 카메라 뭐 이런 장비 이런 걸 잘 안 사는 편이에요. 이것도 좀 바꿔야지. 여러분이 마이크는 꼭 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 제가 마이크랑 카메라는 진짜 바꿀 생각이에요. 첫 번째 마이크, 두 번째 카메라, 이건 무조건 바꿀 생각이고요. 돈 없는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자기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약간 숨 쉬고 앞으로 내딛고 조금 더 이기적으로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의 후회는 있어요. 원래 되게 후회는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각오로 돌아갔을 때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꽤나 신중하게 고민해서 결정을 내리는 타입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면 뭐 그 반대의 결정을 내렸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후회는 안 하는 편인데 그런 일하던 게 좀 멈춰서 그게 이제 자의에서가 아니라 병에 의해서 멈췄기 때문에 좀 아쉬운 감은 있었지만, 또 새로 한편으로는 제가 그 패션 유튜버나 이런 생존 노하우 뭐 이런 일을 새로 시작하면서 너무 늦게 시작한 또 감이 드는 거예요. 50살이니까. 저는 대충 퉁쳐서 50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나이는 49예요. 근데 퇴사한 나이는 48이었고, 근데 만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근데 저는
하여튼 5살을 땡겨서 퇴사했기 때문에 이 일을 5년 빨리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더 괜찮지 않나? 오히려 좀 버리는 그런데 뭐 내가 성공하면 또 더 많이 벌 수도 있지 않나? 왜 거기서 왜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해? 왜 거기가 최고점이라고 생각해? 내가 할 일이 지금 너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생각을 조금 하다 보니까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두근두근 거라서 지금 되게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를 다닐 때보다는 굉장히 너무 가난하다. 근데 그 가난한 생활이 싫지가 않아요. 왜냐면 회사를 다닐 때는 진짜 많은 그 압박감, 그 중견기업인데 거기를 제가 거의 매출을 견인했거든요. 왜냐면 영업비 총괄 이사였고 또 전체 총괄 이사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사들이 뭐 여러 명 같이 뭐 이렇게 막 갈 수 있는데 그 바로 위는 사장이고 바로 밑은 과장이에요. 뭐 부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대표님은 나를 믿고 나한테만 모든 것을 요구하고 아래 직원들도 나를 보고 있고 이 뭔가 같이 저랑 대화를 나누거나 같이 뭔가 이렇게 해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진짜 전 혼자 생각하고 혼자 좀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야, 나 좀 큰일 났는데 라고 느꼈던 게 언제냐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제가 교통사고 2번 났는데 첫 번째 난 게 스파크 아주 중고차 귀여운 애 이제 걔를 처음 해서 운전했을 때 뒤에서 누가 와서 콩 하고 박았어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누구한테 화를 막 내거나 뭐 짜증을 내거나 되게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저는 회사에서 그 짜증은 한 번도 거의 사장님이랑은 진짜 많이 싸우고 목소리도 높이고 막 이랬는데 그것도 막 의견 차이지 실제적으로 그 밖에서 있었던 일을 절대로 회사로 가져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제 직원들을 편하게 일할 수 있을까? 이건 저만의 생각이죠. 여러분 직원들분들 혹시 보시면 쓰세요. 댓글을 쓰세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웬만하면 웃기려고 노력하고 웃으려고 노력하고 직원들 기분 좋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되게 약간 삭막하고 되게 완전히 좀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그 고점을 찍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누가 뒤에서 차를 딱 박았는데 처음에 옛날에 박았을 때는 그냥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거 연락 드릴게요 해서 뭐 어쨌든 보험으로 이렇게 딱 처리했는데 두 번째 와서 꽝 박았을 때 제가 제일 지쳐있고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거든요. 제가 그 사람한테 엄청 뭐라 그런 거예요. 저 차를 박은 사람이 운전을 되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한테 막 부모님한테 전화 거는 것 같아서 저 어떻게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사람한테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부끄러운데 막 제가 엉엉 울었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아파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일해야 될 게 잔뜩 있고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내 몸이 10개로도 부족한데 병원 가야 되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때 약간 뇌진탕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아프고 근데 그거가 저 지금 내가 뭐라 그랬냐면 계속 울면서 나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알려야 되잖아요. 회사를 갈 수 없고 뭐 어떻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전화해요. 사장님 저 일해야 되는데 좀 교통사고 났는데요. 저 미쳤나 봐요. 저 교통사고 나는 순간 제가 일만 생각이 떠올라요. 저 어떡하죠? 저 미쳤나 봐요. 막 이러면서 엉엉 울었어 계속. 좀 사고가 좀 크게 났었기 때문에 이제 병원을 가거나 막 이랬어야 되는데 막 그런 게 모든 게 번잡스럽고 그냥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근처가 다행히 친정이어서 뭐 친정 오빠가 와서 데리고 가고 좀 쉬다가 이제 남편이랑 집에 왔는데 그때 되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제 자신한테.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화를 냈는지. 그 사람도 뭐 하고 싶어서 사고 낸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제 사정을 알았겠어요? 근데 미친 사람 정말 저는 되게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완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번쩍 들어서 되게 일을 허술하게 했어. 그때부터. 조금 더 매출에 대해서 좀 내려놨던 것 같아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때부터 회사 매출 조금씩 줄었던 것 같아요. 직원들한테도 제가 뭐라 하진 않는데 좀 근엄해지거나 엄격하거나 우리의 역할 맡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안겨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갖고도 있고 특히 영업 마케팅 팀에게는 회사 전체의 매출을 일으키는 부서이기 때문에 되게 진지하게 일을 했어요. 물론 재밌을 때는 되게 정말 팀이 되게 그런
뭐라 그러지? 그 분위기가 되게 좋고 진짜 열심히 일하고 서로 다 아끼고 좋아하긴 했는데 일할 때만큼은 정말 집중하고 뭔가 좀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는 초집중하면서 뭐 웃지 않고 약간 이렇게 일하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런 부분도 내려놓은 게 혹시나 이들 중에서 나처럼 되면 어떡하지? 나처럼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에 가끔 야 오늘은 그냥 쉬자 약간 층별로 좀 나눠져 있었거든요. 옛날에도 그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매출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야 오늘은 다 놀아 야 다 놀아 이러지 마 하면서 됐어 우리 오늘 뭐 한 달치 매출 오늘 다 끝냈네 막 이러면서 기분 좋게 막 쉬고 그랬는데 그때는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해도 방법은 알려주되 야 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게 잘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도 있어. 근데 이제 그때 문제는 계속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저도 그때 방법을 좀 몰랐어요.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해도 직원들이 굉장히 워낙 그렇게 전에는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스트레스는 주고 싶지 않고 저 자신도 조금 그래서 또 노력했죠. 또 예전에 또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퇴사를 결심했던 거예요. 쉼이라는 거랑 일하는 게 업무량에 어떤 업무를 하는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생각해요. 어떤 업무더라도 정말 쉬고 났을 때 제대로 쉬고 났을 때 업무 효율이 저 몇 배로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창의력이 필요한 부분이거나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필요한 사람들도 계속 같은 일만 쳐다봤을 때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 생각의 한계도 정해진다고 생각해요. 많이 걷고 생각하고 가끔 여행도 갔다 오고 뭔가 그 대신 여행을 갔을 때 뭔가 걸을 때는 일의 생각을 조금 끊고 충분히 쉼을 가졌을 때 더 많은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가난하지만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빨리 하던 제가 지금은 굉장히 속도를 줄이고 저만의 속도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최대한 조바심을 안 느끼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중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의 성공을 이런 점을 저의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돈에 쫓기지 않고 제 삶을 영위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속도를 맞춰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하나씩 이뤄가고 있다는 것. 책을 다 맞춰서 이제 12월에 지금 뭐 디자인 작업 중에서 나올 거고 그다음에 컨설팅 일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연락이 닿아서 좀 가서 살짝 어필을 했더니 또 알아주셔서 일을 하게 됐고 그 넥스트는 뭐 어떠한 일들이 올까 하면서 그동안 많이 고생했지만 너무 많이 달려왔지만 네. 잠시 사례가 걸려서 물을 마시고 왔습니다. 언제쯤은 쉼에 대한 얘기를 꼭 해드려야지 되게 열심히 현장에서 어느 업종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실 텐데 좀 쉬어가는 방법도 아시지 않으면 저처럼 병이 나거나 꼭 같은 병이 아니더라도 뭐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롱타임으로 가거나 저처럼 끊고 새 꿈을 꾸거나 뭐든지 좀 건강해야 되는 건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야지 했는데 오늘 한번 날 잡아서 했고 제가 원래는 좀 되게 그냥 뭐 제가 처음에 이 생존농업을 시작하면서 내가 다른 데서는 너무 자유롭고 프리하게 얘기하니까 여기서는 막 진지하게 얘기하지 똑 부러지게 얘기하지 진짜 아나운서처럼 막 가리키듯이 막 뭔가를 이래야지만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라고 막 마음 먹어서 초반에 막 그렇게 찍었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이렇게 편해지면서 프리해지면서 제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결국에는 약간의 저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꼭 세게 얘기해야지 뭐 여러분이 좀 귀담아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도 편안하게 조금 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또 많은 좀 얘기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존 노하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언제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보신다면 어제 하루 너무 고생하셨고, 밤에 누워서 보신다면 또 오늘 하루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긴 시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생존 노하우의 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